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상화폐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또 바닥을 모르고 또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지금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네. 3.1절 연휴 기간 사이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천당과 지옥을 아마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친가산 자산 정부를 표방했고,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가상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이 목표나 계획들이 나올까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게 바로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나오게 됩니다. 즉 가상화폐를 미국의 전략자산으로서 비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가격만 예로 들면 8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됐었거든요.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에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그랬던 게 지금 9만 5천 달러대까지 한 번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또 밤사이에 또 반대로 폭락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8만 3천 달러대까지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부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서부터 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당시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So that Bitcoin is going to the moon, as we say, it's going to the moon. I want America to be the nation that leads the way, and that's what's going to happen. 자,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던 트럼프가 이제는 아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계속 비축하고 확보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글쎄요, 뭐 전 세계 시장에 지금 영향을 끼칠 건데 우리도 좀 전략자산으로 뭐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미국이 정책 기조를 정말로 바꿔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 뭐 당국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거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쟁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를 해서 어떤 물자 같은 것들을 비축해 두지 않습니까? 원유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그런 자산처럼 비축해 두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이거는 그럼 쉽사리 뭐 사고 팔고 하지 않고 언젠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을 해두겠다라는 거니까 미국 달러를 쥐고 있는 이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비축해서 사 모으기 시작한다면 아마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들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발행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 제한돼 있는 자산을 갖다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가져와서 저장해 두겠다라는 거니까요. 공급이 굉장히 딸리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한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정말로 달러를 대체할 통화의 패권을 비트코인에서 찾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의 규모나 양들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전략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그 비중을 절대로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못하는데 내부적으로 좀 합의가 됐는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의 동의를 구한 것인지 혹은 예산권을 쥐고 있는 미국 의회의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남은 변수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략자산 비축을 시도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예산을 들여서 전략자산을 계속해서 비축을 하려면 의회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을 겁니다.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반적으로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일단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그럼 아직은 발언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금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것들이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 충돌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화폐 업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장남, 차남, 가상화폐 플랫폼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트럼프 본인은 또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본인의 이름을 딴 코인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즉 가상화폐 시장을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띄운다라고 하면 트럼프 일가의 재산이 불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해관계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연준이나 의회에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하루 만에 급등분을 다 반납해버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 거래소 새로 생긴 그 거래소. 아까 대체거래소 말씀이시군요. 네, 대체거래소. 계속해서 이게 지금은 일단은 10종목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 단위로 거래 종목이 늘어나게 되고요. 1분기 안에는 800개 종목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 많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인데 한 달 안에 거래 종목으로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부분에 얘기 듣고 똑같이 한국 거래소 지금 네. 주식 거래소 굉장히 많이 종목이 많잖아요. 네. 그게 똑같이 거기서도 다 거래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아직은 10개 종목만 거래가 10개 종목만 가능하고요. 거래가 가능한 종목에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KRX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것인지 네. 아니면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를 할 것인지 네. 이도 저도 아니면 자동적으로 체결을 하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할 것인지 세 가지를 선택해서 네. 거래를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대체거래소가 생긴 게 여러분들한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비트코인 얘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